자, 그렇다면 그 해독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건지 좀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라고 음주를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합니다.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독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바로 간 검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간 기능 수치를 검사해봤는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정말 내 간이 정말로 정상인 건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네.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라고 음주를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네. 간 기능 검사라는 거는 일단 혈액 검사로 현재 간의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간에 어떤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SGOT, 네. SGPT 이런 수치들을 보는 거죠.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몇 개 조합을 해서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간염이나 지방간이 심해서 간세포가 깨지면요. 그러면 이런 효소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한은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와요. 네. 그렇지만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 간염이나 지방간 같은 병이 없다는 얘기지 네. 내 간의 해독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아요. 네. 간의 해독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소변을 통해서 어떤 유기산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간의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물질들이 검출이 돼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간에 질병이 없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해독 기능까지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독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건지 좀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 결국은 해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에서 해독 과정은 지용성 독소를 배출되기 쉬운 수용성 대사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언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간세포에 존재하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복합 효소 반응에 의해서 그 유명한 이루어집니다. 사이토크롬 P450. 네. 복합 효소 반응.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팍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습니다. 독소가 이 사이토크롬 P450을 통해서 산화, 환원, 가수분해, 수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간 대사 물질로 전환이 되게 돼요. 네, 이 과정에 비타민 B 2번, 3번, 6번, 9번, 12번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비타민 B 복합체들이 다 필요하네요.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 B 복합체가 필요하고 많이 들어보신 글루타치온이나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간의 그 해독 과정 중에서 1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1단계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B군들이 아주 다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비타민 B군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많는 역할도 하지만 해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하고 간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2단계가 또 중요한데 이게 1단계에서 어떤 생성된 그런 중간 물질들은 사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2단계를 거쳐서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DNA나 RNA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 해독 과정은 이제 1단계에서 생성된 물질에다가 다양한 분자를 결합시켜서 배출이 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2단계군요. 네, 2단계입니다. 그래서 배출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황을 함유한 영양소라든지 네. 비타민 C나 E, 셀레늄, 코엔자임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타우린, 글루타민,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 같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해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나이나 성별,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흡연, 음주, 수면과 같은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서 굉장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간의 해독 과정 1과정과 2과정의 균형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균형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전에 중간 물질이 나오잖아요.
중간 물질이 1단계 처음 독성 물질보다 더 독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2단계를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이물질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또 몸에 독성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가 2단계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정말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해독을 위해서 특별한 영양소가 존재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특별한 영양제가 있는 건 아니죠. 바로 해독을 위해서 1단계와 2단계 또 중간 물질을 해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거죠.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해서 글루타치온,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또 항산화 물질들 비타민 A, C, E 다 들어가고 필요하고. 코엔자임 Q10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하셨던 아미노산 계통들 정말 많은 물질들이 골고루 다 있어야만 정상적인 해독 반응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골고루 다 이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하나만 특화된 거, 뭐 간에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한 것만 드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기본적인 베이스로 비타민 종류별로 다 지금 다 필요한데 거의 보면 거의 다 이게 다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셀레늄 같은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이 다 같이 깔려 있어야만 기본적인 해독 반응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단순한 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해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이어트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피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해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해독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름을 제안하는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